지키고 바꿔주시는 분들, 또 먼 데서 먼 길 마다않고 귀한 시간 내서 여기까지 찾아주신 분들 정말 다들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용훈입니다. 우리 산따라 식구들하고는 인연이 자꾸 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봉화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지는 못하고 산따라 정회원은 아니지만은 우리 재단 회원들은 누구나 산따라하고 같이 동행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자리에 저희 가족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가끔 같이 참여를 합니다. 뒷이야기도 듣고요. 또 가까이 사시는 우리 김해에 있는 자원봉사 해주시는 분들, 사실 멀리 지켜주시는 분들도 고맙지만은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분들이 마음도 한 번 더 가고 아무래도 의지도 그만큼 더 가고 그렇습니다. 마을 아름답게 꾸며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늘 고마운 마음으로만 지니고 있었지 제대로 한번 인사도 못 드렸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예쁜 그림들 그려주시고 지저분한 쓰레기들 주우면서 마을 깨끗이 유지하도록 해주신 데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대부분 사전은 여러 차례들 들어왔다 가시고 그래서 굳이 집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은 좀 이 시기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우리 대통령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집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고 드리는 것이 차라리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집은 내년쯤 되면은 아마도 시민들 품에 돌아가서 개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개방되는 그 과정이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지을 당시 최초 설계할 때 대통령과 설계하신 정기훈 교수님이 여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집의 모습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집의 용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용도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살 만큼 살고 수명이 다하면은 이 집은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건 제가 이제 그 여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고요. 봉화에 내려온 이후 이 앞에서 시민들과 만남의 광장에서 그 대화를 나눌 때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그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태어나서 뒤를 가르치면서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수명이 다 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한테 돌아갈 겁니다.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건우 씨나 따님들은 노정현 씨 부탁했죠. 다들 한 가족을 이뤄서 각자 독립된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집만 보고 여기 다시 내려올 일도 없을 테고요. 또 어떤 사람이 이 시골에 돈 주고 이 집을 다시 돈을 살 리도 없을 테고 이 집은 처음 질 때부터 우리가 사용하고 난 후에는 여러분들한테 돌아갈 집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가시게 되니까 분명한 유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남아있는 여사님이나 가족들은 이 집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 유지를 받들어야 할 텐데 이게 우리 집이 아닌데 대통령 뜻대로 하면은 이제는 시민들의 집인데 내가 여기서 산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대통령 유지 부분 또 하나는 한 해에 아직도 대략 100만 명 가까운 분들이 전국에서 다들 여기를 찾아옵니다. 참 고마운 거죠. 근데 여기 이 먼 길을 찾아왔었는데 뉴욕 참배하고 나면은 단변이 어디 한 군데 돌아볼 곳도 없고 대통령 채취를 느낄 곳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이 사조 공간이라도 내놓으면은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대통령님의 향기를 느끼면서 맞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덜 미안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통령 유지를 받들고 또 한 가지로는 전국에서 추모의 마음으로 봉화를 방문해 주신 분들한테 무언가는 보답해드리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가 작용을 해서 작년 막 11월에 노무현 재단의 여사님과 가족들이 이 집에 대한 기부 의향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노무현 재단 이사회에서 이것을 기부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그 절차상으로는 시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가냐는 방식은 있겠죠. 근데 국가의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국가기관에도 바로 하는 방법이 한 가지 아니었고 또 한 가지 하는 노무현 재단이 운영하는 것이 한 가지 또 다른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것을 최종적으로는 국가기관으로 기관을 관리전환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기부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제일 좋은데 그냥 바로 국가기관으로 기부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따른 운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채로 국가가 관리하게 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릴지 의구심이 좀 갑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지방정부가 어떤 정부가 또 탄생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일정 시기에 노무현 재단이 관리 운영을 해서 틀이 잡히면은 그 이후에 노무현 재단이 국가기관으로 기부 체납하는 그런 형식을 밟자해서 단계를 밟아나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가족분들이 노무현 재단에 기부를 하고 노무현 재단이 일정 시간 관리 운영한 후에 국가기관에 기부 체납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사시는 여사님이나 여기서 일하는 저희들이 갈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공간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여기 주문 다니면서 저쪽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현장이 있죠. 네. 그 현장이 그렇습니다. 이 집의 용도가 여사님 입장에서는 생활 공간이기도 하고 또 직무 공간이기도 한 거죠. 직무의 대부분, 중요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접견하는 부분이 포함이 됐던 거죠. 또 하나는 저희들 같은 직원들의 사무 공간이기도 합니다. 요 세 가지 기능이 맡아지는데 다행히 노건우 씨가 아들이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지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갖고 본인이 어머니가 사실 집을 마련을 하겠다 해서 옆에다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여사님은 아들 집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또 저희 직원들이 일할 사무 공간은 노무현 재단이 어쨌든 재산상으로는 이 큰 집을 받으니까 작은 집을 하나 져주는 것이 큰 일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다 회원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 저희들 그러지 않으면 길거리에 나가요. 그래서 옆에 앞에는 이제 사무실을 노무현 재단이 져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앞에 짓고 있는 건물이 두 개입니다. 사무실과 주택 이렇게 이제 두 용도로 짓고 있고요. 또 이제 사무실 그 주택 같은 경우도 보는 데에 따라서 상당히 규모가 이렇게 커 보입니다. 그죠? 커 보이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이런저런 그 느낌으로 보고 하는 이야기들에 여러분들이 해주실 말이 없을 것 같아요. 크다 작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거 아니겠어요? 크다고 느껴서 말하는 분한테 아니야 그거 크지 않아. 이 말은 설득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규모가 크다 작다로 느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 왜 저런 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사님이 생활 거주 공간으로서도 대부분은 혼자 사시죠. 그런데 방학 때 되면 여기서 손자 손녀들이 다 와서 한 2달 반 동안은 북적북적합니다. 올 때 반갑고 갈 때 더 반갑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내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더군다나 그게 이제 소유상으로는 지네 집인데, 그죠? 내밀 수는 없잖아요. 식구가 많을 때는 또 많을 때대로 생활을 해주는 겁니다. 또
손님들 맞이한다고 해서 많을 때는 100명 이렇게도 들어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공간이 없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드는 요소고 또 그 집을 관리 운영하는데도 비용이나 관리비가 요즘은 전기세나 이런 것들이 누진세니까 굉장히 부담이 드는 요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집을 이렇게 디귿자로 졌어요. 그래갖고 여사님이 혼자 살 때에 쓸 수 있는 공간, 그럼 나머지는 다 크로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왔을 때는 이만큼으로 늘려나는 거예요. 손님들이 왔을 때는 전체 풀 공간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하지만은 필요 없는 공간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형상으로는 전부가 다 사용할 수 있는 풀 공간이 되다 보니까는 저런 모양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끊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디귿자 형식으로 됐어요. 그래야지 이제 끊어지는 거죠. 일반 가정집가 같은 경우는 네모 반듯해서 가운데에 거실이 있고 거실을 통해서 나머지들이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별도의 이동 통로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끊어서 각각의 공간을 이용하려다 보니까 이동 공간이 다 필요해요. 마치 이 집 같습니다. 이 집도 전에 설명드렸겠지만 넷으로 이렇게 블록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간과 공간을 이동하는 이런 복도가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이 건축 면적에 다 들어가지는 거죠. 규모가 커집니다. 이 집 나왔으면 집. 그래서 이 집 모양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이상하게 되는 집이에요. 살림집 같지 않습니까? 대통령님의 처음부터 언젠가는 이게 기념관으로 쓰일 집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훨씬 더 유용합니다. 가정집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남들이 아방궁이라고도 하고 그랬었지만은 실질적인 이 집의 용도나 생각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산 목록 1호로서의 집이 아니라 자기 돈 들였지만은 결국은 이건 내 집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돌려드릴 집으로 생각했던 집입니다. 그런 취지였다는 것이 이 집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집을 유지와 대통령 유지와 여기 방문하신 분에 대한 고마움을 담례하는 뜻으로 이 집을 개방하기 위해서 별도의 집을 저렇게 지금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네. 다른 분들이 잘 모르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